안녕하십니까.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태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가지세법 차시별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하고는 부가지세법 전체 규정 중에 총칙 그리고 과세거래와 면세거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부가지세법의 목적과 부가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부가지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지세법의 목적입니다. 부가지세법은 1조부터 76조까지 총 76개 조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조에서 부가지세법의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지세법은 부가지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지세의 공정한 과세, 그리고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와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를 한다.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부가지세법은 부가지세를 과세하고 징수하기 위한 요건과 그 절차가 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지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부가지세 과세 대상인 재화와 용역입니다.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은 재화 이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차시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그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부가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업자에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로 구분이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이 올해 개정이 되었죠. 종전에 4,800만 원에서 금년부터는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와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종전대로 그대로 4,800만 원이 기준금액이 되죠.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 간이가세자가 아닌 다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지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느냐, 아니면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 용어들은 각 장에서 구체적인 개념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가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리고 올해 개정 신설된 규정이 하나 있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수탁자 명의로 공급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규정은 내년 2022년,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 신탁 설정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부가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죠. 부가지세는 간접세니까 신고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 즉 담세자는 다릅니다. 부가지세를 거래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부가지세법상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납세 의무자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업자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영리사업을 통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의 범위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신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이, 세무서장이 아닌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원칙적으로 모두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입하는 재화 중에 이사나 이민, 여행자 후제품 이런 것들은 부가치세가 면제되죠. 이건 별도 규정에 따라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세 등 별도 규정에 따라 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면서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첫째,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를 불문합니다. 영리 목적 불문.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인데 영리 목적에만 과세를 한다면 경쟁에서 중립성이 훼손되겠죠. 그리고 둘째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디에 고용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인적 독립성과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않은 물적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넷째로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어떠죠?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과세사업, 면세사업 모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든 안 했든,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민이 자기 농지 확장, 농지 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산중개 법인이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한다면 그때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은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떠다니는 우리나라 영토.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이 외국의 영공이나 영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외국 항행 용역에 부수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죠. 하지만 이와 별도로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영세율 대상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세법상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죠. 먼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고,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 서류 등 부속 서류를 함께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미발급 가산세,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부터 살펴볼게요. 쟁점은 이거죠. 위탁자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원소유자, 위탁자가 있고 신탁받는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 보통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렇게 신탁재산을 이전을 하죠. 신탁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과 관련한 이익을 제3자에게 지정했을 때는 수익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과연 이때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게 이 쟁점입니다. 2017년 6월에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대법원에서 종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 신설된 내용을 보면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원칙입니다. 위탁자.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권리 처분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예외 규정이죠, 이거는. 이렇게 규정하는 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부가시세법 제10조 제8항에 이렇게 신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자의 무적 납세 의무 규정을 신설을 하는데요.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를 한 거죠.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와 그 강제징수비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적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 처분이 가능해요.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작년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2020년 일부 개정, 2020년부터 시행. 그래서 신탁재산과 관련한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인 경우 그 예외 조항을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정비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말에 기존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을 합니다. 작년 연말, 작년 2020년 12월 22일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전면 개정. 그래서 그 시행 시기가 중요하죠. 시행 시기를 내년 2022년 1월 1일 신탁 설정분부터 적용을 하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신탁 관련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가 원칙이었죠. 하지만 원칙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원칙으로 한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예. 그리고 위탁자가 원칙이라는 기존의 제10조 제8항을 삭제를 하고 원래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부가지세법 제3조예요. 3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규정하면서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위탁자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신탁재산과 관련된 제한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개발 사업비의 조달 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그리고 수탁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의 사업 대행자인 경우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그 밖에 신탁의 유형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아직 대통령령으로는 별도로 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 신탁 설정분부터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신설 개정된 규정을 보면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가 있을 수 있죠. 수탁자가 뭐 2명, 3명, 4명 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들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체납한 경우에 수익자가 있다면 수익자, 귀속된 재산과 그 수익을 한도로 해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 의무자를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예외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원칙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종전 규정대로 물적 납세 의무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 개정사항은 내년도 신탁 설정부부터 적용되는 것이니까 올해까지는 종정 규정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